안녕하십니까, PNS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미S2에서도 전자파 시험을 꼭 해야 하는지 규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E 마킹을 할 때는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전자파 시험을 굳이 안 하고 배선들을 분리를 해도 사실은 문제 없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세미S2에서는 전자파 시험을 하라는 문구 자체가 전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냐면 세미에스 22에 유사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전 버전, 최신 버전에서 좀 전 버전에서는 세미에스2에서는 ISO 13849-1 기준을 참고하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신규 버전에서는 참고하라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는 ISO 13849-1에 있는 퍼포먼스를 충족하라 이렇게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변경된 내용인데 충족하라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 버리니까 규격을 준수하라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규격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잠깐만 배선을 분리하거나 전자파 내성 대책을 수립하거나 아니면은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2항, 세메스2의 12.2.2항의 exception 2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FECS, 이게 이제 Safety Controller 혹은 Safety PLC를 얘기합니다. may be used in conjunction with electromechanical or solid state devices. 이 electromechanical device는 MC나 릴레이를 얘기를 하고요. solid state device는 우리 무접점식 반도체 접점 출력을 얘기를 합니다. safety PLC나 safety relay, safety relay 아닙니다. safety PLC나 safety controller 내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출력 접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CS는 이런 것들이나 솔리드 스테이트 디바이스하고 조합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And components provided the FECS meets the safety interlock design criteria in SEMS22. 그러니까 SEMS22에서 등장하는 safety interlock 디자인 그 원칙을 충족한다면 일렉트로 메카니컬 컴포넌트나 솔리드 스테이트 디바이스하고도 연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비상정지 회로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위험도가 높은 설비의 경우에 퍼포먼스 레벨 D 혹은 E를 충족을 해야 되고 이러려면은 결과적으로 세이프티 컨트롤러를 써서 이중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세이프티 컨트롤러나 PLC나 이렇게 만약에 썼다면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SEMS22 요구사항을 충족하라고 돼 있죠. meets the safety interlock device design criteria. 그러니까 SEMS22를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SEMS22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Safety PLC를 썼고 이거 가지고 D하고 E를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목표를 잡았으면 S22를 충족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SEMS22를 한번 들어가 보면 SEMS22의 13.7.3.2항에 if FECS is used as a part of the safety interlock system, the following criteria apply. 인터록 시스템에 적용되었다면 다음에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The program added by the SME supplier to the FCS and the way the FCS and the program added by the SME supplier are integrated into the overall SME should be reviewed to ensure the SME has the intended safety performance. 그러니까 리뷰를 해라. 어떻게? SME가 반도체 장비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의도했던 세이프티 퍼포먼스를 충족하는지를 리뷰를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즉 퍼포먼스 레벨을 충족시켜라. 여기 보시면 should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should라는 표현이 나오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따라가 보면 비상정지 회로에서 퍼포먼스 D하고 E를 충족하기 위해서 Safety PLC를 썼다면 S22를 충족해야 되고 S22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13.7.3.2항에 있는 것처럼 Safety Performance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가 충족함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퍼포먼스 레벨의 CCF 값 65점을 넘겨야 되고 결과적으로 전자파 시험 또는 케이블 분리 포설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폴트 톨러런스를 위해서 세이프티 컨트롤러나 세이프티 PLC를 사용했다. 그러면 세미S2에서는 22를 적용하라라고 이제 요구 조건이 생기게 되고 세미S 22에서는 퍼포먼스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이러려면은 이제 ISO 13849-1에 나오는 EMC 테스트 또는 케이블 분리 포설을 지켜야 된다. 따라서 케이블 분리 포설을 할 수 없다면 EMC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비가 만약에 한국으로 납품되는 장비라고 하면 KCS 인증 대상이 될 텐데 어떤 경우에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걸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중에 KCS 인증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저는 가급적이면 영어로 직접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라서 영어 설명에 아마도 한국어 자막이 붙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외국 사람들이 좀 봐야 될 내용이라서 어쨌든 한국의 상황에서 봤을 때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될 확률들이 높아서 반도체 장비들이 결과적으로 KCS에서는 EMS 시험을 요구를 합니다. 전자파 내성 시험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장비는 전자파 시험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네. 어떤 케이스인지 아시겠죠? 아주 단순한 설비는 안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설비에는 스카라 로봇, 트랜스포머 모듈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EMS 해야 됩니다. 그리고 EMS가 들어가면 퍼포먼스 레벨 D 혹은 E를 인더스트리얼 로봇에 대해서는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것이 ISO 기준에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기준에 설명되어 있고 그러려면 결국은 EMC 테스트로 다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CMS2에서는 전자파 시험이 산업용 로봇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세메스트의 11.6장을 가지고 그 전자파 시험을 해야 된다는 근거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 내용 보시면은 그런 내용 없어요. Electromechanical Device, 제가 MC라고 그랬죠. MC와는 선호된다. 그리고 Solid State Device나 Solid State Component는 사용될 수 있다. 예, 어떤 걸로요? 세이프티 인터럭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는 그와 동등한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게 여기서 세이프티 인터럭 시스템하고 relevant parts of the system하고 이게 좀 달라요. 그 relevant parts of system은 뭐를 의미하면 EMO 서킷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EMO는요. 세이프티 서킷이 아니에요. 우리가 EMO를 Safety Related Circu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관련 회로. 비상정지가 있다고 해서 작업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여주지 못합니다. 비상정지는 사고가 난 이후에 적용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EMO를 Safety Device라고 하지 않고 Safety Related Device 또는 Relevant Parts of Syste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Are evaluated for suitably for use in accordance with appropriate standards. 그러니까 적절한 규격을 적용을 해서 평가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위험도가 낮은 건 EMC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위험도가 높다면 그래서 퍼포먼스 레벨을 맞춰야 된다면 네, 우리가 이제 전자파 시험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Solid State Device and Solid State Component may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are evaluated for suitably for use in accordance with appropriate standard 평가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사항이라고 해석하기는 좀 이릅니다. The evaluation for suitably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abnormal conditions such as voltage, over voltage, under voltage, power supply interruption, transient voltage, ramp voltage,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electrostatic discharge, thermal cycling, humidity, dust, vibration, and jarring.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램프 볼티지, transient voltage, under voltage, 그다음에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이건 지금 EMS를 얘기하죠. 그죠? The evaluation for suitability should take into accoun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자, 이것도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ake into consideration. 고려해야 된다. 하란 얘기가 아니고요. 고려해야 한대요. 고려해야 한다와 해야 한다는 건 달라요. 내가 고려해봤는데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러면은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should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안 해도 된다입니다. 예, 그러나 좀 강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라.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CMS2는요, 기본적으로 선택이 규격입니다. 엔드 유저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파 시험을 할지 말지는 엔드 유저가 결정하시면 돼요. 이거 뭐 CMS2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예. 이 표현 자체는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이프티 컴포넌트가 EMC 인증품이면 이거에 대해서 다 문제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언더볼티지의 경우에는 그 SMPS가 그 SEMF47 기준을 충족한다면 역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해서 얼마든지 11.6항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EMC 시험에 필요한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25장을 보시면 Non-Ionizing Radiation and Fields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자파에 의한 직접적인 어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강도 높은 자기장, 전자기장에 노출돼서 사람이 이제 다치게 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 장비에서는 그 정도로 나오는 그 전자기장으로는 사람이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tatic electric and magnetic 그 다음에 sub radio frequency 요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이하로 컨트롤하라는 내용 조건들이 appendix 3에 아마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그 적합성을 획득을 했다면 이걸 넘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이 라디오 프리퀀시 RF 제너레이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RF 제너레이터는 EM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EMF,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에 대해서, 필드에 대해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그 강도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위험하다면은 이거를 검토를 해라라는 얘기고요. 이걸 어떻게 넘기면 되면 RF 제너레이터에 성적서를 요구를 하면 됩니다. 성적서를 봐서 이것이 어펜딕스 3에 있는 레벨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그 개런티가 되면 되고요. 만약에 개런티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측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측정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RF 제너레이터 쓰시는 분들은 그 RF 제너레이터 자체를 반드시 검증된 제3자의 인증기관을 통해서 검증된 제품을 꼭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이제 전자파 시험을 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